대장동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대장동 화천대유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정치계의 이 되게 유명 인사들이 통상적으로 50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검의 박영수 검사, 그리고 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그들은 자녀를 이용해서 이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세간의 이제 평가인 거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뭐냐? 이 박영수 검사의 박영수 전 이제 특검의 이제 딸이 회사로부터 이제 11억에 이제 대여금 형태로 받고 나중에 일부를 상환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무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곽상도의 아들도 이제 화천대유에 5년 10개월인가 그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회 통념에는 맞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주체 활동을 하는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재판 이 법원에서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무죄로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나 이제 경제계 이제 인사들이 이제 뇌물을 받는 방식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 아니면 어디가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뭐 업체에다가 몰아주고 돈을 그 사람이 직접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그 회사로 취직을 시키고 그 딸이 이제 취직한 그 회사에서 대출 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10억 대출 받고 한 1억 이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는 9억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무죄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자신이 이제 이해관계에 경제적인 이득을 준 회사에 자신의 아들을 취직시키고요, 근무시키기가 한 이후에 한 5년 근무시키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20억 30억 받으면 어떻게 된다? 무죄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시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법 판결이 나면 그 이후에 그게 전례가 되어서 다른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로 이제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의 국장, 코스피, 한국 정시가 이렇게 개폭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을 당시에 이 주식을 장난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난질을 쳐가지고 아주 헐값에 이제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떤 일들이 동원됐냐? 이 주주들의, 이 개미들의 손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머지 다른 이제 대기업의 재벌가 족벌가 놈들이 전부 다 그 짓거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 경영진들이 그러지 않고 되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의도적으로 상폐하고 비상장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짬짬이 돈 만들어 먹고 온갖 이제 폐악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개미들이 국장에 대해서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내 주식시장 국장을 권유는 누구한테 한다? 원한이 아주 깊은 원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개폭망이 돼버렸어요. 개작살이 난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아니면 박영수 특검 뭐 11억인가요? 얼마인가요? 무죄. 이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제가 하는 얘기와 뭐 반대되는 입장이다,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기탄 없이 이의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고 많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판결 하나 잘못 내리고 그냥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론사의 사설,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 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참 우려스러운 거죠. 이게 최종 판결이 무죄로 나버리면 그 무죄 자체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후폭풍들이 두려운 겁니다. 대놓고 이제 뇌물 받는 방식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딸이 받으면 되고 자기 아들이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돈 받고 이제 대여금 형태로 하고 일부 상환하고 또 퇴직금으로 20억 받든 30억 받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한테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리지도 않지만 또 이와 유사한 건으로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요, 힘없는 서민들은 무조건 유죄입니다. 왜? 서민들에게 퇴직금을 50억 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빌리는 돈을 11억을 해주는 사람이 어딘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이 법원은요 엄청나게 무섭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특검, 검사 출신은 이 대한민국에서 힘이 있는 이 파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전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이 아들은 딸은 경제적인 활동을 별도로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결을 그렇게 또 내버릴까봐 걱정인 겁니다. 이놈의 나라에 사법체계가 바로 세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신분, 그리고 높고 낮고 부자이고 가난하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정한 판결을 법원이 내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1심이 아마 무죄로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2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쪼록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